안녕하세요. 대학생 역사학습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최선아 교수입니다. 역사 교과목은 우리에게 친숙한 과목입니다. 교육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필수로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습을 어떻게 할까? 역사 교과목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그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사를 포함한 역사 교과목은 수능 교과목에 한국사가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되고 임용시험에 한국사 자격증 필수화, 국가공무원 시험에 한국사 교과목의 지정 등으로 교과목의 인지도와 필요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사에 대한 이해, 방대한 학습량, 학습자에게 낯선 역사 용어, 다양한 시대 배경으로 교과목의 선호도는 호불호가 갈리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부정적인 평가가 외울 것이 아주 많은 어려운 암기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는 역사 관련 교수자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쉽고 흥미있는 역사 수업 방안을 통해 점차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우리 대학생들이 역사 수업을 왜 들어야 하는지, 역사학습을 쉽고 흥미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역사 수업을 왜 수강할까요? 그것은 성인이 된 학습자 자신의 교양을 넓히거나 다른 교과목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는 데 역사 교과목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흥미있는 역사 수업을 위해서 교수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해서 역사 수업 계획을 세웁니다. 둘째, 학습자가 궁금해하는 역사적 문제나 지적 호기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역사 수업 계획을 세웁니다. 셋째, 학습자에게 맞는 역사 사료에서 적절한 내용을 선택하여 역사 수업 계획을 세웁니다. 넷째,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절한 예시를 생각하거나 새로운 유추를 탐구할 수 있는 역사 수업 계획을 세웁니다. 다섯째, 적절한 문제와 사례를 설명하는 역사 수업 계획을 세웁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사 수업은 인간의 삶에 대한 체험이고 학습자의 추체험이나 감정이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추체험이란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느끼는 것으로 인간의 이야기인 역사는 학습자의 추체험에 적합한 교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과학과 같은 객관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은 무엇일까요? 첫째, 역사 지식의 습득과 체계적 파악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과서나 권위를 인정받는 자료 내용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부분 역사 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역사학습을 위한 기능으로 자료의 분석이나 해석 능력을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역사를 문학과 같은 창조적 성격으로 보는 시각은 무엇일까요? 첫째, 역사를 인식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역사상을 구성해 나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둘째, 같은 역사적 사실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지를 판단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셋째, 학습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역사 읽기를 함으로써 역사학습의 어려움, 즉 역사학습 부진 극복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수업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운영하는 수업 과목 중 역사 속 여가문화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교수자는 고대 신라시대 처용무에서 시작되어 고려와 조선의
나래로 이어지는 여가 문화를 설명할 때 처용무를 추는 모습과 처용탈, 그리고 1493년 성종 24년에 편찬된 악학괴범에 수록된 처용관복 등을 학습자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처용설화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역사적 근거도 함께 밝혀줍니다. 즉, 여가문화로 남아있는 처용무의 역사적 배경을 소개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와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진균 선생님은 역사를 기계적으로 암기해야 하는 지루한 학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역사 서술의 형식이 과학의 서술 형식보다는 문학적 서술 형식에 가깝다는 특징을 부각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수업 예시를 보겠습니다. 역사 속 여가 문화에서 효명세자가 추진한 문화 정책을 예학 정치와 정제로 설명합니다. 예학 정치란 음악과 예법으로 통치자가 자신의 정책을 표방하는 것이고, 정제란 춤과 노래를 뜻합니다. 효명세자는 순조의 후계자로서 조선 후기 세도 가문을 견제할 목적으로 통치의 근본을 음악과 예의라는 인성과 감성에서 찾고자 하였습니다. 효명세자는 자신이 추진한 문화정책을 춘행무라고는 정제, 즉 춤과 노래로 구현하였습니다. 교수자는 조선 후기 개혁 정책을 추진한 효명세자와 그가 추진한 예학 정치의 의미를 함께 보여줌으로써 학습자의 역사적 지식과 예술적 감성을 융복합적으로 함양시키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엄기환 선생님은 문화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이 그대로 들어있고 역사적 실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들어 역사 서술에 문화의 의미를 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문화를 통해 배우는 역사학습은 문화재에 대한 감성과 함께 문화 현상이나 유물, 유적을 통해 그 시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유물이 탄생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그 시대나 사회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유물 중 하나인 호우명 그릇입니다. 이 호우명 그릇은 경주에서 발견된 유물로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학습자에게 당시 고구려의 영토 확장 정책을 추진한 광개토대왕과 백제의 공격을 받은 신라가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한 역사적 사실을 호우명 그릇과 함께 소개하여 고대 국가의 외교 관계 및 대립 관계에 대한 학습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역사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는 방법으로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학습법이 있습니다. 내러티브는 하나의 중심 주제를 갖고 인물, 배경, 사건을 설명하는 이야기로서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학습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를 활용한 역사학습 방법에서는 다양한 수사적 도구를 사용하여 학습자에게 지속적으로 말걸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주체인 인간들의 활동과 반응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수자는 수동태보다는 능동태, 문어체보다는 구어체나 대화법으로 일상생활에서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학습자에게 말걸기를 하면 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과거 시제보다는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이 학습자에게 보다 생생하게 다가가는 역사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역사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수업을 통해 역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역사 문해력이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글을 읽고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음은 지방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려와 조선에서 어떠한 인식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사료입니다. 고려시대 최승로는 지방관을 파견하여 백성에게 이익이 되는 일과 손해가 되는 일을 살피게 하라는 건의를 합니다. 조선시대 수령 7사를 통해서 지방관, 즉 수령은 농사와 양잠, 교육, 재판, 도덕, 군사훈련, 인구정책, 부역 등의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역사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역사 사료 읽기와 그에 대한 해석을 통해 흥미있는 역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사료를 통해 역사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우상국, 즉 울릉도가 신라에 복속되는 과정을 나무로 만든 사자라는 이야기로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가 고대 한국의 역사부터 시작하여 근현대 대한제국 시기 고종 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날인 1900년 10월 25일이 현재의 독도의 날의 기원이 되었음을 역사 문해력을 통해 학습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언택트 시대의 역사학습 흥미 유발을 위한 학습 방법인 궁금한 역사 속 Y라는 주제로 역사학습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